마켓나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주가 상승하는 장, 오후장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 탄력을 일부 받았고, 지금 1분기 기업 실적 시즌을 열심히 나고 있는데, 상장사준 40%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양새이고, 다만 5월 FOMC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관망 심리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양대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706선 위에서 0.68% 현재 시각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72선입니다. 자, 코스피 일중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FOMC는 대기하고 있지만 고금리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에 조금 더 주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테슬라가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중국에서 FSD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런 관련주가 함께 뛴 흐름들, 이게 코스피장에서는 그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조금 더 부추긴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면 되는 거고요. 장 시작하고 나서 삼성전자의 1분기 확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붙어주면서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전기, 전자,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동반 사자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1,114억 원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1.7%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 오후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번 이상의 돈을 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는 1조 9천억 원의 그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조 그 적자를 기록했잖아요.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흐름들이 있었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 12단 제품이 2분기에 양산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매물이 나타나면서 0.4%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17만 5천 원 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7%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테슬라의 영향이라기보다는 LG화학같이 2차전지 관련주의 실적 성적표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왜냐하면 실적을 확인했으니까요. 그런 심리 때문에 오늘 오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이 현대차 기아가 시총 100조 원이 합해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피크 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있었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다 보니까 그를 넘어섰고, 이제는 이 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과연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한 그런 정책이 나와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관망 심리가 오늘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셀트리온도 진펜트라 등재 계약 소식, 미국 PBM 업체라고 해서 그중에 한국과 등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 흐름인데요. 현재 872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 상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매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1,162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도 함께 팔자 285억 원 동반 매도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코스닥 시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관련주 보셔야 되는데요. 테슬라 이슈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으나 현재 오후장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음봉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HLB는 가남 신약,
리보세라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호재가 있습니다. 미국 FDA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개별 호재 이슈로 2%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반도체 소부장은 기관의 매도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HPSP, 이오테크닉스 이런 부분 좀 받아가면서 반도체 소부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게요. 자, 오늘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는 들어오고요. 제약 바이오주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트렌드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5월 F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일부 관망 심리는 있네요. 이 부분 오후장 어떻게 잘 풀어봐야 될지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 전광판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스핀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소 대표님과 인사 나눠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5월에 FMC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형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오후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역시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양 시장 모두 다 일단 이 관망세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지금 현재 1시 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은 거래소 이제 코스닥보다도 거래소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은 보이고는 있으나 사실상 이 지수 캔들의 이 상승 효과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에서 삼성전자가 오늘 장대 양봉을 이뤄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어제와 오늘은요 사실상 5월의 이 결제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제하고 오늘의 이 물량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5월 달을 예견하는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 증권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는 세르메이, 다시 말해서 5월장은 주식을 좀 쉬자, 좀 이 관망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원래부터 이 평균적이었는데 자, 아닌가 좀 분위기가 좀 틀려지고 있죠. 말 그대로 4월 달에 대부분이 이 평균 10년 평균상 4월 달은 대부분이 상승을 이끌어냈고 5월 달은 이 차익 매도가 나오는 시점이지만 자, 이 4월 달에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다 깊은 조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2주, 일주일 정도의 V자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양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일중 차트를 보면서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이 정배열 초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현재 이 5일선이 60일선, 21선과 61선 골드크로스가 나는 현재 시점이고요. 코스닥 일봉 일중을 보시더라도요. 사실상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장이 5일선이 자, 21선, 61선, 41선 모두 다 정배열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분위기로는 이 양지수 포지션을 비중 확대로 가는 것이 현재 지수 포지션에서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딱 한 가지 넘어야 될 관문이 있습니다. 자, 이 파월 의장의 이 어떤 발언을 나올지, 어떤 이 코멘트가 나올지에 따라 가지고 다음 목요일, 금요일장에 이 지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 여러분들 저번 주 주말 동안에 이 월가에서의 이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하나
하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트럼프 과거의 이 정부에서 파월 의장에 대한 이 코멘트 관련돼 있는 이슈의 이야기가 좀 나왔었죠. 말 그대로 트럼프 진영에서는 파월 의장을 좀 해임 건의안을 좀 제출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게 좀 진행이 안 됐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온 게 있었습니다. 자, 그 발언 이후에 그 이야기의 파장 이후에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의 여러 이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일하고 내일 모레 FOMC 이후에 나올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과거에 있는 이 트럼프 현 정부의 바이든의 이 정부에 관련돼 있는 현재 이 비둘기적 발언으로 현재 정부를 좀 더 밀어줄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을 깎아먹을 수 있는 발언이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더 평균적인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해석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좀 이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양지수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중국의 이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이 5월 달을 예견되는 것을 지금 현재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내일 휴장 이후에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는 시장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포지션을 가야 되는지 잠시 후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 그 제시되는 섹터를 보니까 실적 테마는 1등이 화장품이고요. 2등이 변압기입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는 1등이 자율주행이고요. 단기 테마는 AI 의료, 2등이 구리 섹터예요. 이 섹터들이 사실 최근에 대표님께서 자주 언급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 자, 오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요. 사실 한 3주, 2주 됐죠. 자주 소개하는 이 섹터와 테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도주의고 여러분들 계좌에는 비중이 10%에서 많게는 20%까지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도주와 주도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패턴의 종목들도 지금 오늘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데일리 스핀의 이 전광판을 보면서 오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실적 테마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화장품, 변압기, DDR 그리고 카메라 모듈, 철강이 오늘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우크라이나, 광보들이 잡히고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화장품이 제일 1등으로 비중이 제일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 탈중국화에 성공한 화장품 업체들이 작년부터 시작된 우상향 패턴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특히나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이 해외 탈중국화에 성공해서 자, 북미, 남미뿐만 아니라 유럽 진출에 성공한 종목들이 드디어 실적 개선을 통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에는 화장품 관련 종목들을 비중을 10%는 가지고 가야 되는 이 위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변압기입니다. 너무 지겹죠? 여러분들 변압기, 전선, 전기 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한 종목,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 들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은 주도주이고요. 자, 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마라든지 아니면 일진 그리고 계양전기까지는 여러분들 세 종목 중에서 한 종목들 중에서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계속 가파른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입니다. 오늘 사실 자율주행 시작과 동시에 갭상승 크게 냈지만은 오늘 사실 별다른 재미는 못 봤습니다. 말 그대로 어제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걸 통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카메라 모듈 쪽에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쪽이 사실상 중요한 이 부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과 카메라 모드는 같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분을 보시다라고 보게 되면 기술적 패턴으로 먼저 보시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약세 흐름을 보였던 곳은 바이오 쪽인데 오히려 더 반도체는 갭상승 음봉에 개파락이 양봉이 나고 있는 쪽은 바이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HLB와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자, 이 아침 오전장 10시 10분까지 음봉을 보였던 알테오젠이 드디어 조금 전에 양봉 전환을 시켜서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걸 보게 되면 이 분위기가 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학회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 드디어 이제 수급이 좀 저점에서 들어오는 모습들의 종목들이 많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테마 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특별한 겁니다. 자, AI 의료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깊게 가져봐야 되는 위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며칠 전이었나요? 저번 주 금까지 한 번 더 잡혔는 또 잡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JLK뿐만 아니라 루닛 그리고 딥노이드의 종목들, 피노까지 종목들 동시다발적으로 짝꿍댕이 패턴 전저점보다 올라가는 짝꿍댕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구리 여전히 구리입니다. 구리. 자, 변압기 전선 구리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정치 테마는 됐고요. 자, 이 네옴시티의 종목들이 건설주하고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GS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건설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은 관점을 갖되 여러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으로 자, 오늘 1시 16분 지나고 있는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주도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이 카테고리의 종목들까지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중간에 또 보고를 해드려야 되죠. 우선 한양 디지텍이라는 종목이 지난주 25일에 대표님의 관심 종목이었었는데 그게 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LS 에코 에너지는요, 방송 제시한 이후에 58% 급등을 했습니다. YC도 오늘까지 수익률 51%를 기록했는데 지금 시장은 뭐니 해도 실적 주목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 전략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저는 무엇보다도 수익, 말 그대로 트레이딩, 수익의 이 중점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술적 패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사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현재 정배열 초입 그리고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기술적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오후 지나고 있는 현재 시간 이 징검다리 시간대는 여러분들 종목 분석을 하시고 종가 배팅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으로 사서 넘어가서 갭상승 매도 익절 다음에 재매수 관점은 저점에서 꼬리가 달리는 자리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들어와서 5일선을 살려주면서 가파른 상승을 냈을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수급 포착과 차트 포착을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종목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포착 같은 경우에는요. 자, 오전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가 오늘 강하고 코스닥은 자, 오늘 갭상승 이후에 이 추세가 없는 이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강하게 튀어오르는 쪽이 토니모리 화장품 쪽이고요. 자, 스맥이 드디어 저점에서 골드크로스를 좀 만들고 있는 자리입니다.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 3개월의 우상향이 나다가 이번 지수 조정 때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나이키 커브, J자 커브를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특히나 이 바이오가 오늘 오전장부터 해가지고요, 오후장까지 바이오가 음봉에서 양봉 그리고 수급이 CD 매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ST팜이 CD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요. 자, 에이프로젠, 한국화장품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로체, 유나이트 제약까지 오전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많았지만은 오후장이 넘어가면서 바이오가 지금 현재
수급 포착, 다시 말해서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포착을 보시게 되면 삼화전기입니다. 역시 전기, 전선, 변압기 쪽이 역시나 강한 추세를 만들어 놓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고려제강 그리고 JLK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AI 의료 쪽의 종목인데 드디어 양음양 패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 과감한 선택을 하셔도 무난한 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JLK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화장품이 올랐는데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정받았던 마녀공장이 있습니다. 마녀공장 오늘 장대 양봉이 내고 거래량 터졌어요. 그리고 토니모리도 2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지금 현재 15%에서 14%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데 계속 홀딩하자는 의견 보내드리고 싶고 자 크리오뿐만 아니라 스맥, 바이넥스, 카이노스메드까지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내일 쉬는 장뿐만 아니라 FOMC 이후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군으로 자리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자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자리에 돌아왔고요. 여러분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사실상 수급의 포지션은 거래소 쪽에 좀 밀집돼 있고요. 사실상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차례 시곤이 있으나 사실상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이 일봉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닥의 일봉을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지금은 목요일, 금요일장이 골드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급락보다도 오히려 더 우상향의 패턴에 나는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종목 포지션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차트 포착이 잡히고 있는 이수 페타시스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수 페타시스 제가 말 안 해도 사실상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인쇄회로 기판의 PCB 회사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고단층 인쇄회로 기판 MLB를 생산하는 업체로 AI 가속기 및 네트워크 장비향 고단층 인쇄회로 기판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고부가 다시 말해 단가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자 수익성도 가파르게 올라올 거로 예상되는 보고서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 소식과 함께 AI 가속기 핵심 부품인 고단층 인쇄회로 기판의 수요 증대는 당연한 거고요. 올해 2024년 컨센을 보게 되면 매출이 8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974억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매출은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이상 증가할 거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마자 오늘 사실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 삼성전자가 오늘 양봉을 내고 있는데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상 큰 힘을 못 내지만 유일하게 이수페타시스 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5일선이 21선 돌파형 캔들이 나오는 정배열 초입이 드디어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다음 주 죄송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에 오히려 음봉이 여러분들에게 꼭 매수하는 자리 오늘 한번 사고 목요일 금요일도 음봉 공략도 가능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유보율은 300%에 부채 130%의 우량한 종목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 이수 페타시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SE입니다. 자, TSE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상 좀 이 수급의 영향은 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차트 포착에 잡히는 종목으로는 가져온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요즘 자 프로브 카드의 테마가 은근슬쩍 만들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투나노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몇몇 종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TSE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패턴이 조금씩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패키지 테스트에 사용되는 부품,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고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프로브카드부터 테스트 소켓까지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공정 부품 모두 다 공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사실상 올해는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예고된 일이고요. 특히나 지금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자, 며칠 전이었죠. 며칠 전 4월 24일 날, 자, 이 관통형 캔들을 만들어 놓은 추세 전환형 장대 양봉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날에 보시게 되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징금다리 캔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날 단체 장대 양봉 그리고 어제의 음봉, 오늘의 양봉은 양의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목요일, 금요일까지도 추세 우상향이 예견되는 기술적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분할뿐만 아니라 목요일 여러분들 만약에 FOMC 회의 결과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TSA가 개파락 출발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수급만 보고 좀 여러분들의 이 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 번째 종목은 바이오 쪽에 관련돼 있는 소부장 종목을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디지털입니다. 마이크로 디지털 종목은요. 우리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의 소부장 종목입니다. 국내 최초의 일회용 바이오 액터를 개발한 국내 1호 바이오 소부장 기업으로서 세포 배양팩뿐만 아니라 세포 배양기, 진단 분석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보통 반도체의 장비와 부품은 우리나라 것보다도 대부분이 이제 북미, 유럽 지역의 뿌리 깊은 역사가 깊은 이 회사들 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우리 국내 신생 기업으로는 사실상 정말 좀 우수한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은 사실상 좀 많이 없습니다. 2023년도에 작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기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고요. 특히나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요. 밑에서에 따라오는 이 오늘 장봉부천에 자, 캔들 10개 전이었죠. 주봉 2개가요. 사실상 매집 패턴이 만든 다음에 오늘 장중에 8,500원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장대 양봉이 난 것은 사실상 우상향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닐까, 급등주 패턴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를 하는데 왜 우리가 이 객관적 지표를 보고 우리가 이 뒷걸음 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이 오후장뿐만 아니라 참 목요일, 금요일장에 이 개파락에서 나오는 이 기술적 패턴에서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성장주 위주의 종목을 선별을 해주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너튜브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요, 여러분들하고 많은 분들하고 오늘 시장을 시작과 동시에 좀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실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오전장입니다. 시초가 매매인데 보통 제일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 힘들어하는 시간이 뭐냐? 9시에서 9시 30분이다. 왜 힘들어하냐?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8시부터 9시까지 종목 분석을 합니다. 그게 실수의 첫 시발점인데 종목 분석하시면 안 됩니다. 문 열리고 나면요, 대한민국 다 바뀝니다. 그렇게 좋다고 노래 불렀던 어제 저녁에 자율주행 어떻게 됐습니까? 갭상승 음모입니다. 오늘장 예측하지 못했었던 바이오는 개파락 양봉입니다. 개파락 양봉과 갭상승 연봉,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이 음봉을 두드려 맞는 우리나라 시장은 대부분이 트레이딩 관점과 밸류 관점에서 어떻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아침에 대응하는지는 문 열고 나서 9시에서 9시 10분이 에서 결정해도 충분히 늦지 않고 여러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라이브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이데일리 온 유튜브 라이브에 오시게 되면 저를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영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목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현재 시각 1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AI에 포착된 이슈와 종목은 뭐가 있을지 싱크풀 버블 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자, 실적 시즌입니다. 화장품 섹터 오늘 많이들 관심 가지시네요. 작년 영업이익이 대폭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인식이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북미, 아시아 이런 사업 다변화 노력이 잘 먹혔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실적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증권사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녀공장 12%, 토니모리 12.86% 상승세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전력 그리고 전력 설비 섹터도 많이 또 검색이 됐습니다. 국내 전력기기와 전선업체들이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표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또 국내 전선업계 2위 대한전선도 그 예이고요. 이 밖에 대원전선, LS 에코에너지도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구리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전환 이슈와 더불어서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 구리, 전선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런 상승 탄력을 오늘도 받아서 검색 상위에 좀 포착이 됐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AI 포착된 종목과 이슈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드렸습니다. 싱크풀 버블 맵으로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마켓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전략 부탁드립니다. 자, 마켓 이슈 우선 주제를 화면으로 공개해 드릴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테슬라 이슈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출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15% 넘게 급등했고 이게 장 출발할 때 그리고 오후까지 일정 부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월가의 대표 테슬라 강세론자도 이때다 하고서 지금 장밋빛 전망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좀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종훈 대표님,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FSD가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출시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15% 급등을 했는데 지금 모건 스탠리 애덤 조나스 같은 경우는 머스크가 돌아왔다 말까지 좀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 FSD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 자율주행이 뭐냐면 그 전까지는 그럼 왜 못 들어갔지라고 이제 의문을 삼으실 때 있을 텐데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은 코드를 직접 넣어서 그 지도를 보고 자율주행을 했다면 이 FSD라는 거는 완전 내용이 다릅니다.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기존의 그런 오토파일럿인데 이것도 훨씬 다른 개념의 소프트웨어예요. 뭐냐면 카메라가 직접 운전을 해가면서 주변의 환경이나 지도를 보고 그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국에서 허용이 됐느냐? 기존의 중국은 미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오토파일럿 같은 기술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중국의 여러 상황들, 지도들 모두가 보안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것 때문에 금지를 시켰는데 이 FSD는
카메라가 직접 촬영을 하면서 딥러닝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보안 문제를 사실은 해결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술을 화웨이의 지도를 이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허가가 나면서 그렇게 되면 현재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9% 정도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자율주행이 달리고 저가 자동차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일주일 전에 저가 자동차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번 떴지 않습니까? 저가 자동차와 자율주행 합치면 시장 점유율을 좀 높이면서 테슬라가 확실히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미국과 중국이 지금 1월 여행을 떠났지만 워낙 미중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깨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최근에 중국의 상무부라든지 움직임을 보면 시진핑과의 그 최근 회담을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완화되는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고 특히 이제 이번을 바이두와 손잡고 선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이두와 협력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바이두와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 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의 완자율주행은 지금 월정액으로 좀 구독하고 있거든요. 월 $99를 내야 이제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마 이것도 조금 완화될 것 같아서 테슬라의 그 미중 무역 전쟁과는 좀 별도의 문제가 되고 바이두와 기술 제휴를 했다는 것 자체가 미중 갈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지금 시장에서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해보면 바이두 기업도 얻고 싶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위민하지 않을까 이런 또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민경철 전문가님, 앞으로 테슬라는 조금 더 갈까요? 왜냐하면 그 일론 그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요, 그 CEO는 자산이 하루 만에 또 그 25조 원이 늘었다고 하니까 욕심이 좀 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앞으로 굉장한 모멘텀이 열리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넷플릭스 같이 이제 OTT 뭐 구독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은 결국에는 이용자 수, 유저의 증가가 곧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인도에 방문했었던 일론 머스크가 미국으로 행진하지 않고 다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면서 이 중국 시장, 우리 자율주행을 중국에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이제 테슬라의 구독 서비스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이제 중국의 인구가 사실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수많은 그 시장에 대한 우리 구독료, 즉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매출 증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월정액 구독료가 99달러 정도, 원화 기준으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한 명에게는 사실 큰 돈이 아니지만은 이게 유저 수가 증가되면은 우리 테슬라가 그동안 전기차 가격 인하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매출액이 저조한 그 터닝 포인트가 중국의 자율주행 시장 진출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연중 저점을 갱신한 테슬라가 15%의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전에 175달러 그리고 185달러 구간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테슬라의 위로 저항대 우리 당분간 이제 목표가로 205달러, 2차 230달러. 그리고 3차 저항대는 265달러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추가 상승은 대략 30% 정도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주근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한 게요. 이 이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과 결은 좀 다른 이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오를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추가 여력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있고 전체적인 테슬라 자체의 어떤 영향이 두 개를 좀 분리해 보면 네. 사실은 이번 달 초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숏 포지션이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이었고 그때만 해도 월가에서는 그 테슬라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불확실성을 더 예고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그런 불확실성을 일단 저가 자동차로 시장을 넓히겠다는 것 플러스 중국의 FSD를 진출 확정했다는 것 때문에 그에 대한 불식을 일단 끊어진 상태고 전체적인 수급 상황에서 보면 뭐 아시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빅테크가 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수급이
저는 테슬라에게 좀 더 몰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수급적으로도.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어느 정도 테슬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5% 오른 상태에서도 지금 $100 후반대인데 여전히 추가 여력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싱크풀 버블맵에서도 확인해봤듯이 오늘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관심 많으세요. 이 테슬라발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라이콤,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퓨런티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민경재 전문가님, 이게 이제 영향권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단 좀 부탁드려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게 내가 운전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실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발생된 것에 대한 뭐 소송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껄끄러워서 규제에 조금 봉착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정부랑 테슬라랑 손잡고 신흥국 즉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저가 전기차 모델 플러스 자율주행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 이에 따른 뭐 글로벌 수급의 이동 그리고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에도 큰 상승 동력으로 작용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뭐 견고한 뭐 이제 기업들보다는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테슬라 훈풍 받고 자율주행 관련주는 뭐가 좋을지 어떤 게 이제 매수 자리에서 유리할지 관심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 오토 에버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자율주행 관련주로 실적도 견고하고 앞으로도 조금 중장기 관점에서도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수혜를 또 얻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연중 고점 라인을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현대 오토 에버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인터넷 오류 때문에 잠시 이제 차트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대략적으로 자 15만 원 그리고 16만 원의 연중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벌써 내일이면은 벌써 5월 달이 되는데요. 자 4월 달 1월 달부터 4월 달 구간에서의 고점 라인을 오늘 이제 장대 양봉과 강한 매수세를 수반하면서 오늘 이제 돌파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 시점에 15만 5천 원 그리고 16만 원짜리를 깨지 않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될 대형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주근 대표님도 탑픽 종목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괜찮을까요? 저는 그 자율주행도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AI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초기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선 자율주행 그러면 우선 생각나는 게 사물 인터넷 핵심 기술, 그러니까 무선 통신 기술하고 이 무선 통신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보안 문제가 아마 가장 일차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인데 이러한 기술을 좀 차별화되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들을 우선 종목으로 좀 보는 게 자율주행차를 접근하는 일차적인 접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국내 라닉스가 지금 계속 오르내리고 있고 라이콘 같은 것도 그렇고 우선 무선 통신과 보안 쪽 기술들을 국내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차별화된 그리고 이미 납품하고 있다면 더 좀 좋은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테슬라 이슈와 자율주행 관련주 탑픽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마켓 이슈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습니다. 실적 시즌에 대한 출발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만 하더라도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박주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반가운 소식이죠.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이 9,115억이고 영업이익 727억인데 매출은 뭐 전년 대비해서 한 0.2% 내렸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인데요. 내용에서 주목해 볼 게 뭐냐면 해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일단 상회했다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해외 매출 중에서도 어디가 떴냐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는 아모레퍼시픽 그러면 중국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 아모레퍼시픽이 한동안 잠잠했던 이 시기에 미국하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동남아 쪽의 매출을 높였다는 게 저는 체질적 변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라네전 신제품 출시에서 도매 매출이 일단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 등에서 한국 화장품 인기가 아모레퍼시픽의 매출로 연결되면서 중국도 여기에 등달아 조금 오른다면 아모레퍼시픽의 이 영업이익 성장률은 좀 높아질 것 같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좋아졌지만 해외 매출 중에서도 탈중국에 어느 정도 좋은 시그널이 왔다는 게 저는 무엇보다 좋아 보입니다. 네, 증권사 목표 주가가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16만 8천 원 선인데 22만 원 선까지 상단을 좀 높였거든요. 이게 가능성 있는 밴드 상단인지 민경철 전문가님의 그 분석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가능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 작년에 화장품 관련주들 대형주들 특히나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과대 낙폭 구간까지 좀 낙폭을 확대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작년에 영업이익이 1년 동안 1,100억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2026년까지 올해가 24년이니까 2년 남았거든요. 근데 2년 뒤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모레퍼시픽의 전망치가 6,900억 정도, 700억 정도로 작년에 영업이익이 1년 동안 1,100억이었는데 2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6배로 폭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중국 쪽의 아모레퍼시픽 매출액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연중 최저가, 신저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 낙폭의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우리 2년 뒤에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배 이상의 좀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전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제적으로 연중 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주가는 선반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도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라는 모멘텀으로 기대감으로 작년 7월달 고점을 찍었으나 무너졌던 것처럼 화장품 관련주도 이런 기대감의 전망들의 시세가 나오면은 우리 아모레퍼시픽 종목 같은 경우는 위로 주요 매물대들을 잘 순차적으로 돌파하는지 19만 원과 21만 원 돌파 여부를 점검하면서 돌파하지 못했을 때 고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기관이 4월에 하루 빼고 매일 샀습니다. 그리고 6거래 연수 상승하고 있는데 자, 투자 전략 마지막으로 민경철 전문가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일단 연중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고 상승 추세의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자, 이제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우리 이차전지 관련주들도 장밋빛 전망이 나올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우리가 앞으로 아모레퍼시픽 종목의 2년 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6배 정도의 증가한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나 과거의 매물대들을 고려해 봤을 때 19만 원 저항대 그리고 21만 원 저항대 22만 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지점에서는 고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좀 과대낙폭 구간까지 추세 하단까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대장주에 대해서 투자 전략 정리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민경철 이데일리 온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연준은 현지 시각 30일부터 5월 1일 이틀 동안 FOMC 회의를 엽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4월 고용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자, 미국 노동부의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 또 구인 이직 보고서,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등 정말 다양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경제는 사실 견조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습니다. 미국 고용 시장이 워낙 탄탄해서 미국 가계는요, 이 부담 없이 소비를 즐기고 있고요. 또 주거용 투자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나 가능성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즐거우면 한국 투자자들이 울상을 짓는 아이러니입니다. 이 탄탄한 미국 경제를 확인하면 주식 시장이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을 테니까요. 자, 이지혜의 뷰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고 저희는 목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